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은 자연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자연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봄, 그래도 이제 막연하게 봄 이렇게 하면 큰 틀에서의 오늘 봄을 말씀드리겠지만, 봄도 엄연히 1월이 있고 2월이 있고 3월이 있고 이걸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선 이 계절을 잘 아시려면 절기를 아셔야 돼요. 절기를 아시는데 이 절기 모르는 분들은 다 철부지예요, 철부지. 옛날에는 이게 절부지인데 이게 말이 계속 이러면서 유래되면서 이게 철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의 계절도 모르는 놈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철부지인데 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앞대가리만 외우시면 돼요. 입, 우, 경, 춘, 청, 고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나눠서 1월, 2월, 3월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춘, 우수, 경치, 춘문, 청명, 고구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부, 경춘, 청곡. 그래서 이 절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봄은 입춘 이후에 우리 명리에서는 1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호래입니다. 1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칩을 지나면 2월, 묘월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청명이 지나면 이제 3월이 되는데 이 봄이라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이 겨울을 지나온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농한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그 씨앗이 꼭 웅크려 있다가 이 봄에 튀어서 그것을 발화시키려고 실천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하는 계절인데 이 싹이 튀어오르는 행위, 튀어오른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새로 세운다, 실천한다, 세운다. 그리고 곡식을 기르는 첫 번째 동작이거든요. 기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 여름, 봄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런 어떤 물상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주에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물상들을 그냥 우리가 직업적인, 행동적인 물상으로 이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운다 그러면 뭐 건축물상, 뭐 기른다 그러면 곡식도 기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린애들을 뭐 교육시킨다 이런 글자들을 다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봄에는 이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목의 기운, 무언가 이제 새로 시작하고 튀어오르는 그걸 이제 물상으로 표현하니까 목의 기운, 나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좀 뭐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오행을 따질 때 행이거든요, 행. 그냥 가는 거거든요. 화를 향해서 가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편의로 그냥 큰 나무, 뭐 풀, 난초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동쪽 우리가 이제 이 목기를 또 동쪽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봄의 기운 속에는 많은 것을 귀속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풀이라는 그 표현을 하는데 이 봄은 동쪽이라고 우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배속되어 있는 동물은 청룡. 색깔은 이제 청색. 숫자로는 38목. 그리고 뭐 우리가 맛을 느낄 때는 신맛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장부를 나타낼 때는 뭐 그냥 크게 나눠서 뭐 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간이 나쁘신 분들은 신맛을 많이 드셔야 돼요. 간이 나쁘면 신맛을 못 먹어요. 그렇게 하고 뭐 목기가 사주에 부족하다. 그러면 청색이나 동쪽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주팔자를 자꾸 이렇게 논하는데 이 사주팔자를 노래로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남진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예요. 이 구절을 보면 봄이면 씨앗 뿌려 이게 나온다고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한 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사를 가장 잘 표현한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명리하는 분들은 이 노래 많이 불러야 돼요. 이 봄이면 씨앗 뿌려, 이 씨앗 뿌려가 누가 봄이 되면 누가 우리 나무한테 어떤 이 자연한테 뭐 무언가를 뭐 이렇게 니들 뭐 이렇게 피어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봄이 됐으니까 그게 발화가 되고 다시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주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누군가가 목기, 봄의 글자가 많다면 그런 분들은 이 튀어오르는 행위, 앞으로 전진하는 행위, 누군가보다 앞장서서 뭐를 하는 어떤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글자들이 많은, 혹시 이제 간목일주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은 싸울 때 제일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제일 먼저 잘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남진의 이 민관계를 잘 새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금 봄이지만 봄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름이잖아요. 제가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이불에서 입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여름이 왔으니까 입은 거예요. 더우니까 스스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운이 바뀌어서 봄의 글자가 왔다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새로 계획했던 것을 꿈꾸고 그러니까 실천하는 어떤 그런 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 댕기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장사에 꿈이 있던 사람이 장사를 한다든가 막 이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 봄의 시기는 누군가가 사주를 보러 왔는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봐달라고 했을 때 그 아이 사주에 이렇게 보니까 목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목기가 없으면 당연히 건강적으로는 오행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은 되게 약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건강을 떠나서 그 아이 사주를 봤을 때 어떤 어린아이들한테 진취적이지 않고 튀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벌써 봄에 처음에 튀어올라오는 어떤 새싹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목기가 없어도 건강 부분에서는 건강은 빼놓고 그냥 성격적인 걸 얘기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 있다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나이가 지금 50이 먹고 60이 먹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경제적인 실리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그 시기에는 가을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 가을의 시기에는 누구든지 결실을 생각하고 금전을 생각하게 돼 있고요. 어린 시절에는 누구든지 꿈꾸는 시기고 튀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 대통령을 꿈꾸고 의사를 꿈꾸고 프로선수를 꿈꾸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도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없어도 대신 건강적으로는 좀 취약합니다. 그건 취약하지만 성격적으로는 그런 거를 있다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봄을 또 세분화시켜서 1월, 2월, 3월에서 제가 자축인미 진사의미에 써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얘기는 아니겠지만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실천하고 튀어나가고 이런 거를 잘하는 글자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정도의 그냥 글자다. 그렇게 해서 또 세분화시켜서 또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은 여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